알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먼저 청혼했습니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히 3개월을 고민했고 마침내 받아들여 결혼을 하게 됐죠. 사실 결혼을 좀 빨리 결정한 건 남편 부모님 때문도 있었어요. 아버님이 오래된 병환으로 근래 들어서 점점 더 편찮아지신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남편은 그 일 때문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 사람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니 서둘러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사자인 남편이 막상 더 망설이긴 했지만요. 남편은 자신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게 맞는 걸지 확신이 없어서 고민했다는데 저는 다 그럴 수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특히 회사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미 회사 안에선 소문날 대로 난 알려진 대로 알려진 두 사람이니 그럴 만도 한가 싶었습니다. 식을 올렸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결혼을 하면 인생이 또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와 분위기나 느낌은 비슷한 것 같았어요. 같이 산다는 사실 빼면요. 그래도 2년 연애하고 결혼하니 적당할 때에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남편에 대해 잘 알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설렘이 남아있긴 할 때, 어느 정도 편안함이 생겼을 때, 이 모든 사항이 들어맞는 게 딱 그맘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아이는 생각이 없었고 맞벌이 하면서 돈을 좀 모아두자는 공동의 의견이 있었기에 다시 또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리도 배우고 집안일 노하우도 선배들에게 전수받으면서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인터뷰 일은 잠시 멈춰뒀고요. 저희가 좀 쉬겠다고 말하니 그 마케팅 부서 직원이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그 다음 주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서 술도 사주고 했었죠. 그래도 그분들 덕에 재미난 경험을 해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흐르고 흘러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 회사에서 가장 바쁜 때가 오고 저는 야근에 밀린 업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어요. 한 번은 간신히 업무를 끝내고 늦은 시간에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자고 있더라고요. 후달거리는 다리로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는데 갑자기 근래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좀 둔해서 그냥 넘겼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고요한 주방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정말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저에게 급격히 소홀해졌다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회사 내에서 저에게 대하는 태도는 연애 때와 똑같았어요. 여전히 사랑 넘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우리 부부를 보면 새신랑이 팔불출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던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정다감한데 집에만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해지는 겁니다. 집안일도 처음에나 설거지 좀 했지 그 다음부턴 자기 업무 많다면서 안 하고 들어오면 피곤하다며 먼저 잠들고 주말엔 좀 쉬고 싶다며 잠만 자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버리고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생활하는 겁니다. 저는 당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무슨 모습이 진짜인가 싶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바쁜 일이 끝난 후에야 정신을 차렸을 때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던 남편을 불러서 식탁에 앉혀 물어봤어요. 요즘 내가 뭐 잘못한 일 있냐고,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라도 있냐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성의가 없어졌는지 묻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24시간 내내 잘해줘 사람이. 그래도 남편이 변했다는 말 자기가 들으면 싫을 것 같아서 남들 앞에선 최선을 다해 잘해주잖아. 자기도 좋다며. 그런데 그 모습을 퇴근 후에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해야 할 집에서까지 보여줘야 하는 거야? 자기를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나도 숨 좀 쉬자, 숨 좀. 도리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남편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저는 곧장 따라 들어가서 소리쳤어요. 누가 공주 대접해달래? 그거 다 당신이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선택한 일이잖아. 당신은 그럼 종노릇하고 싶어서 나랑 결혼한 거야? 그냥 평범한 부부처럼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주자고. 그 기본적인 게 당신은 그렇게 숨도 못 쉴 만큼 피곤한 일이야?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소리친 적 없던 제가 따박따박 대답하니 남편은 당황했는지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런 모습을 회사에선 티를 낼 수 없으니 누구에게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남편을 소개시켜준 그 동료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가영씨, 그 며칠 전에 골프 치러 다녀왔다며? 아이, 부럽다. 네? 골프요? 아니요. 에? 뭐지? 이상하네. 기석이가 골프 다녀와서 좋았다면서 친구들 있는 단체 문자방에 사진 올렸거든. 아, 그렇구나. 취미로 하나 보네요. 전 안 갔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아, 그래? 둘이 간 것 같았는데. 누군가 옆에 살짝 찍혀서 가영씨도 같이 간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함에 말을 흐리는 동료를 보니 불현듯 안 좋은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주 설마 하긴 했어요. 원래 좀 행동에 조심성 없기도 하고 덤벙대긴 하지만 외도를 이렇게 어이없이 티낼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 일하는 내내 그 찝찝함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요 근래 저에게 소홀하고 화를 내던 모습까지 자꾸만 생각나고요. 저는 그때부터 남편의 흔적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 간과하던 게 있었다면 한창 일이 많을 시즌이라 야근이 잦았는데 남편도 그 핑계로 야근과 외박이 많았다는 거였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회사에서 자고 바로 출근해야 할 것 같다기에 알겠다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밤 9시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이 있는 부서로 조심스럽게 갔습니다. 그것도 밤에 먹을 간식거리를 좀 사서요. 거짓말이 아니길 빌었어요. 아니겠지 하는 마음과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식거리를 준비한 거였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이 있는 층에 도달하고 그 앞자리로 걸어갔는데 정말 마음이 철컹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불이 전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더니 두 번째 걸었을 땐 받더라고요. 어디냐고 물었더니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불 꺼진 회사 사무실 안에서 남편의 전화를 받던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답하는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는 애써 전화를 끊고선 집으로 가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 할까, 모르는 게 약이니까 넘어갈까 수십 수백 번도 더 고민했어요. 더 알면 나만 다칠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근 한 달간을 고민하며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흥신소를 알아볼까 고민했습니다. 살이 5kg가량 빠졌고 얼굴은 생기를 잃어갔죠. 저의 이런 변화는 안중에도 없는지 남편의 외박은 줄어들 새 없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남편이 새벽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많이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곧바로 침대에 누워 자더라고요. 아니면 이미 씻고 와서 씻을 필요가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자고 있던 척을 했기에 남편이 방심하고 잠든 사이 저는 몰래 남편의 폰을 열어봤습니다. 늘 상상만 하다가 드디어 현실에서 시도해 본 거예요. 비밀번호는 제가 항상 어깨너머로 보고 익혔던 패턴이었어요. 다행히 몰래 확인해 둔 게 다행이었던 듯 했습니다. 폰을 열자마자 보이는 건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자 곧바로 보이는 내용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피곤할 텐데 어서 자고 내일 또 보자. 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 지웠는지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폰을 가지고 몰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기다릴 에너지가 제겐 없었거든요. 그러자 어떤 남자가 받더군요. 여자일 거라 생각했기에 좀 놀랐지만 애써 진정하고서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누구시죠? 저 미니 남편인데요. 지금 미니가 늦게 들어왔는데 방금 씻으러 들어가서요. 제가 대신 받긴 했습니다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번호가 따로 저장돼 있지 않은데. 미니란 이름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지나쳐 갔습니다. 바로 그 마케팅 부서 직원이었어요.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가끔씩 술도 먹고 밥도 먹던 그 젊은 직원이요. 저도 분명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다니 저는 미니 씨의 직장 동료라고 전한 뒤 남편분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한 일이 있으니 미니 씨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하고 저를 따로 좀 보자고 했어요. 우리 양쪽의 결혼 생활이 걸린 일이라고요. 그 남편이란 사람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고 자신의 번호를 불러준 뒤 끊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보냈어요. 제 옆에 누워서 코 골며 자고 있는 사람이 가증스럽고 끔찍해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제야 저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넘어갈 게 아니고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요. 결혼 생활을 끝내더라도 이 사람이 지은 죄값은 받아내야겠다고요. 이튿날 저는 그 남편이란 사람을 만났고 저는 제 추측과 사실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제 남편과 민이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요. 내가 어제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핸드폰에 어떤 문자가 와 있었는지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고요. 얘기를 듣던 그 남편분은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입을 뗐어요. 사실 자기도 의심하고 있었대요. 요즘 외박이 특히 잦았고 불안한 예감이 들긴 했지만 와이프가 자기에게 전보다 더 잘해주고 살가워져서 예감을 애써 떨쳐내려고 했대요. 하지만 자기 몰래 핸드폰 하는 것도 늘었고 연애 때와 다르게 비밀이 많아진 것 같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었다네요. 그 말을 하면서 펑펑 우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또 기혼자로서 보기 안쓰럽더라고요. 꼭 저 같기도 하고. 다행히 그 남편이란 사람과는 이성적으로 이야기가 잘 통했습니다. 서로의 처지에 대해 공감하고 씁쓸해하면서도 바라는 게 같았어요. 외도라는 걸 밝히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 상간녀 남편분은 다소 진중하고 신중한 편이라 제가 계획을 짜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더 모으기로 했어요. 그 마케팅 부서 미니 씨에 대해 알아보면서 남편과의 접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 중에 제가 정말 기겁했던 진실은 사실 남편과 미니 씨가 저희 인터뷰 전에 그 말단 직원 부당 대우 공론화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된 사이였다는 겁니다. 회사 내 잡지에 남편의 인터뷰를 실으면서 둘이 가까워졌다는 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둘이 모르던 사이라고 생각했고 남편도 제게 그렇게 말했었는데 말이죠. 그러고 보면 이상하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쩐지 미니 씨가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섭외했고 남편과 저를 좋아해서 술자리, 식사 자리를 많이 가졌던 것들이요. 미니 씨 남편에게 물어보니 둘은 일찍 결혼해서 6년차 부부였다고 하네요. 아마도 제 추측으론 둘은 서로에게 호감 상태였지만 미니 씨가 유부녀였기에 그 이후로 사이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가
저희 인터뷰를 하게 되면서 사익을 챙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사랑꾼인 척 기만하면서 뒤로 노란한 두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혼을 하는 건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외도한다는 증거를 닥치는 대로 모았어요. 대화 내용부터 시작해서 같이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그리고선 회사 마케팅 부서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다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부부 생활에 대한 재밌는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요. 거기서도 꽤나 반색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한 뒤 오랜만에 같이 자리하자고 설득했어요. 남편은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 하자 자기가 요즘 잘못했던 건 아는지 이내 수긍하더라고요. 인터뷰 날이 됐습니다. 저는 그날 인터뷰 끝나고 부서 사람들에게 회식을 쏘겠다고 전한 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달라 했어요. 일부러 시간도 퇴근 시간을 맞춰서 모이게 했죠. 덕분인지 사무실에는 꽤나 많은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은 역시나 미니 씨였고요. 오랜만이라며 웃으며 저에게 악수를 권하는데 인간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싶고 남편과도 오랜만이라며 서로를 바라본 채 웃는데 토악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일단은 웃으며 받아줬죠. 그날의 주제는 제가 요청드린 부부의 진실이었어요. 부부관계란 뭘까 하는 주제였죠. 처음에는 진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연애 때와는 확실히 다르다. 더 책임감이 필요하다 등의 말들이요. 남편은 가증스러운 얼굴로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여전히 아내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다며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강조하더군요. 정말로 나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변함없어? 당연하지.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쭉 같을 거야. 알았어. 이따가도 그 대답해줘. 이따가? 인터뷰가 어느 정도 마무리 져가고 미니 씨가 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때쯤 저는 준비한 문서를 사람들에게 한 장씩 돌렸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미니 씨가 함께 있는 사진, 문자 내용 사진이 들어가 있었죠.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고 그 문서를 본 남편과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격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불러뒀던 미니 씨 남편이 세미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니 씨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더라고요. 자, 오늘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부의 진짜 진실에 대해서 말해야 하거든요. 제 남편과 여기 마케팅 부서의 박민희 씨는 대략 2년 전부터 관계를 이어왔고 저와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외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박민희 씨가 제안한 인터뷰에 수락했고 여기 이기석 씨는 둘이 만날 계획을 짜고 저에게 인터뷰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인터뷰를 빌미로 두 사람은 정당하게 서로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왔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되어 온 거예요. 그 증인으로는 여기 박민희 씨 남편분이 계시고요. 인간의 도리와 도의를 저버리고서 사내의 끔찍한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멀쩡히 회사를 다녀도 되는 걸까요? 제 말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 사람들이 다행히 말려줬고요. 박민희 씨 남편은 그 문서를 들고 서 있다가 못 참겠다는 듯 나가버렸고 민희 씨도 남편분을 부르며 붙잡으려는 듯 곧장 나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멍하니 서 있고요. 너무나 멍청해 보여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멈출 새 없었고 이내 남편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제 성격이 뭐 아니면 도인지라 남편을 만나 자초지종을 듣거나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곧바로 번호를 차단했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바로 짐을 나눴어요. 그 두 사람의 외도 증거 문서랑 이혼 협의장을 시댁으로 보냈고요. 아마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두 사람은 바로 퇴사했습니다. 미니 씨는 그 다음날 바로 퇴사했다 했고, 남편은 무슨 배짱인지 일주일을 더 다니다 사람들 눈칫밥에 못 이겨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고요. 미니 씨가 이혼했다는 말을 전해 듣긴 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후로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용문자도 오고 그랬지만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나 피우는 못난 사람들의 욕 따위 개의치 않거든요. 저는 악착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까지 그만두면 정말로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여질까 싫었거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 어느새 저희 이야긴 사그라들었고 저는 전처럼 멀쩡히 회사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동안 사랑꾼인 척,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의 사도인 척 이미지 메이킹으로 삶을 허비하던 남편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이젠 웃을 정신도 있으니 저 정말로 괜찮아졌나 봐요. 앞으로 남은 시간 속으며 살지 않기 위해 보는 눈도 키우고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